우리 그 세이노의 가르침 저한테 선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책은 사실은 20대 중후반에 읽었었어요. 근데 그때 보면서 이분은 안 그래도 제 블로그에 한번 쓰려고 했던 내용인데 예. 이분은 너무 세상을 너무 좀 약간 안 좋게 보시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약간 좀 염세적으로 보시네. 이분은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와서 읽어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20대 중후반만 하더라도 순수하니까 왜 이렇게 차갑게 보지? 이렇게 세상을 차갑게 보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먹고 보니까 구구절절 맞아. 맞네. 예, 맞네. 이런 생각 하고 그래서 내가 역시 때가 탔구나. 그래도 때가 좀 덜 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거기서 읽었던 문구 중에 아마 여러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의사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비싼 럭셔리 그 시계를 차고 막 이런 사람들은 환자를 보는 게 돈으로 보기 때문에 좀 과잉 진료를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새로 보신 책은 제가 중간밖에 안 읽어서 했는데 네.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과잉 진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최근에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빨이 아파서 네. 갔는데 똑같이 그 롤렉스 시계를 찬 어떤 여성 치과 의사분이 하는데 과잉 진료 막 하시면서 이 이빨을 다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뽑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다른 병원, 그러니까 옛날 좀 순수했으면은 그냥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때가 타니까 다른 병원에 간 거예요. 다른 병원에. 다른 병원 갔는데 이제 또 다른 처방인 거예요. 괜찮고 치료하면 된다. 롤렉스도 안 찾고. 롤렉스도 안 찾고. 그러니까 그분은 롤렉스도 차고 이게 그 과시에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안 좋게 봤다는 그렇지. 거죠. 아니 치과 이거 진료하는데 그렇죠. 롤렉스가 웬 말이에요? 무거워 죽겠는데. 그렇죠. 예. 하루 종일 이거 예. 진료하는데. 예. 그러면서 굉장히 환자를 돈으로 보고 과잉 진료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나 그런 게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아니나 다를까 다른 병원 가서 이제 진료를 받고 이제 이빨 안 뽑고 그냥 단순 치료만 했던 그런 아주 소중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특히 부동산도 한번 의심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웃으면서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짜 좀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이노의 가르침은 꼭 한번 괜찮아요. 저는 주변 분들한테 선물 많이 했거든요. 네. 제 지인들한테도.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오늘 11시 30분에 5단지 도로에서 뵀었대요. 맞아. 포켓몬스터님.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도 이상한 짓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네. 뭐 길거리 흡연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무단횡단을 한다라든지 이런 그러네. 찍힙니다 이제. 그러네. 인플루언서라. 무슨 아파트는 반가운 네네. 공시가격 하락, 빌라에겐 공포인 이유. 요거는 뭐냐면 요새 공시가격 하락하니까 종부세라든가 재산세가 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아파트도 좋고 빌라도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빌라는 문제가 뭐냐면 공시지가가 낮아버리면 보증보험이 이게 낮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고 매매가 3억인데 전세를 예전에 2억 5천을 했었는데 보증보험을 2억 5천을 가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 감정가가 낮아지니까 공시가격이 낮아지니까 보증보험을 돌려면 전세가격이 2억 2천 혹은 2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새로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더니 전세금을 빼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역전세를 걱정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역전세. 그 말은 뭐냐면 이 기사를 토대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앞으로 아파트도 역전세가 심하지만 빌라가 역전세가 더 심해질 수가 있겠구나.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낮아지니까 이게 그 보증보험에 또 빌라는 보증보험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이 전세가를 낮게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더 깡통 주택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하면은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까지 이제 결과를 생각해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기사도 좀 제가 발췌를 해와서 갖고 왔으니까 요 상황을 보고 아마 요거의 후발 기사로 아마 그 조금 더 역전세 관련해서 빌라 관련해서 역전세 관련한 기사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다. 빌라 내가 전세 살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관련해서 제가 좀
의견 좀 들으려고 갖고 온 거고, 빌라 전세 살 바에는 그냥 좀 아파트 전세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보증보험 때문에. 근데 다만 빌라 전세를 사면은 이제 관리비나 이런 거는 좀 적게 나오는 건 있어요. 10,000원이나 뭐 1, 2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이 낮아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라 전세는 진짜 좀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전세를 엄청나게 좀 띄워가지고, 저희 회원분도 한 분이 좀 이 빌라 사기 좀 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빌라를 갔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높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그쪽에서 굉장히 미는 것도 좀 수상하고, 사실 그렇게 민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뭔가 그 커미션이나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해서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빌라 사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분은 제 말을 듣고 이제 전세로, 아파트 전세로 가셔서 지금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안 그래도 엊그제 만나서 그런 얘기 했는데, 그때 그 결정을 정말 잘한 것 같다고. 왜냐면 그 빌라 전세, 혹해서 빌라 전세를 했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깡통 전세로 인해서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중개사도 좀 이렇게 유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중개사무소를 그럼요, 저도 갖고 하죠. 있지만은 네, 네. 그런 거 하세요? 안 하죠, 저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근데 그런 거 하는 데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으로. 빌라 위주의 그런 게 전세까지 껴있는. 그러니까 이게 중개사로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로 해서 다 훌륭한 것도 아니고, 다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의사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닌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판가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은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이제 좀 포커스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대표님, 혹시 해외 부동산 하와이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제가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책을 읽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표님은 해외 부동산 투자하시나요? 고 대표님 책을 읽으셨나? 뭘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2개가 나왔죠, 최근에. 그래요? 네, 미국 부동산 책이 2개 나왔는데.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국내 부동산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기 때문에 또 저 해외 부동산은 저는 아직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있고, 또 이거는 또 뭐 언어도 그렇고 또 계약서도 다 영어로 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영어를 잘하시고 뭐 현재 살다 오시면 있겠는데 굉장히 좀 그 리스크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외 부동산. 그리고 예전에 2008년도, 9년도에 한창 그 그 전문가분 중에서 베트남 부동산 투자한다고 해서 좀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투자자도 모집하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쫄딱 망한 걸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래서 해외 부동산 투자도 잘 해야 되는 것 같고,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리스크 있는 건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미국 부동산 관련된 것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네. 있어요, 실제로. 저희 부동산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후랭이 TV에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네. 그 미국 부동산이 주업이 아닌데도 미국 부동산에 이렇게 좀 포트를 분산해놓고 월세를 이렇게 잘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하와이에.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느낀 바는 뭐였냐면, 네네. 굳이 막 지금 여기 집이 미어 터져, 막 알짜가 막 터져, 음마도 하나 있고, 막 대치동에 막 아파트가 막 몇 개 있고, 부산에도 막 있고, 인천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막 미어 터져요. 그래서 네. 종부세가 터진다. 그럴 때는 이제 좀 한번 고민해볼 만합니다. 포트폴리오상. 분산하는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상. 네, 맞아요. 혹은 네. 자녀 문제, 유학. 아, 그러네. 해외 유학 문제가 있거나 내 집이 부동산이 터진다, 미어 터진다. 요 2개 중에 하나일 때 조금 저는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 뭐 은퇴하고 나서 뭐 은퇴해서 이제 간다라든지. 근데 네. 그런 경우는 많진 않고, 저희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그렇죠. 많진 네. 않고, 막 재테크로 막 자산을 내가 증식을 해야 되겠다, 막 어떻게 한번 경제적 자유를 내가 미국 부동산을 해보겠다의 차원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네. 제가 그 한 3, 4년 전에 캐나다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가족들 데리고. 골프 치신 거. 네, 그것도 그 영상에도 좀 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절반은 제가 호텔에서 묵었고, 절반은 이제 그 일반 오피스텔, 그게 뭐라 그러죠? 그 왜 렌트하우스 같은
아예 그냥 통째로 빌려주는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 네. 에어비앤비인가요? 에어비앤비를 해서 했는데 그 집주인이 중국인이었고 본인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더라고요. 음식점을. 그러니까 음식점을 하면서 그거랑 몇 개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인이었고 캐나다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해서 하는데 그때 그 오피스텔 가격이 제가 또 부동산 전문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방 투룸의 오피스텔이었는데 전용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 12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었는데 네. 거기가 한 매매가가 한 7억 정도 됐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7억 정도. 그러니까 캐나다 부동산도 이렇게 그렇게 싸진 않구나. 왜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당시에 미사 같은 경우에가 투룸 같은 경우에 한 분양가 3억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해서 한국 부동산은 누가 이렇게 비싸다고 하지? 미사 같은 경우 근데 그 미사의 오피스텔 투룸 오피스텔이 지금 6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2배로 떴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강남이랑 강남이래 캐나다랑 하남 미사의 투룸 오피스텔 똑같은 12평을 비교했을 때 여기는 7억 정도인데 캐나다는 여기는 이제 한 3억 정도니까 굉장히 한국 부동산이 굉장히 싸 보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한국 부동산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뭘 모르는 사람들이구나. 왜냐면 이렇게 싼 것도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투룸 오피스텔 3억이면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지만 한 4, 5년 전에 그 하남 쪽에 공급 물량 많을 때는 그게 또 싸다고 생각들 안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마이너스 3,000p, 그러니까 계약금 포기하는 물건들도 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억 7천이니까 거기다가 전세를 그때 2억 5천에 맞추면 내 돈이 2천만 밖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도 있었던 거예요. 불과 그게 한 4년 전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이 어떤 사람들은 한국 부동산 너무 고평가돼 있어. 그러면 그건 이제 전반적인 얘기이지 또 이렇게 쏙쏙들이 들여다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잘 발굴해 놓을 수 있는 눈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제가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또 그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된 거고 또 저희 회원들한테도 그런 방법을 좀 권유를 해서 또 그런 식으로 자산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런 너무 한국 부동산은 비싸 이렇게 말을 듣고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는 아니지 않겠나. 그러니까 해외 얘기하다가 그 캐나다 그 부동산 얘기 생각이 나서 이제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환상들이 좀 있으실 수도 저도 책을 몇 권 봤는데 네네. 미국 부동산 뭐 인터뷰도 했고 했지만은 네. 객관적으로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약간 있는 자들이 돈 놓고 돈 먹게 하기 참 좋은 그렇죠. 맨하탄 같은데 월세 네. 짱짱하거든요, 정말. 네네. 딱 섬으로 돼 있어서.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자산 분산 차원에서 네. 생각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수익률 10%면 그렇게 높은 수익률도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률 10%는 사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굉장히 또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잘만 하면 부동산 투자로 수익률 10%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10%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겠냐는 게 우리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지 네.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네. 우리의 수준에서는 굳이 그렇죠. 굳이 그렇죠. 이렇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네, 또 해야 될 분들은 또 해야죠. 부동산 투자 시작 전에 좀 알았으면 하는 것들. 네네. 물론 거의 뭐 실패를 하지 않고 네네네. 해오셨지만은 네. 이것 좀 미리 알고 시작하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네. 수 있었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본질, 제가 생각하는 자본주의의 본질은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네네. 왜냐면은 돈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1억을, 10억을 항아리에 묻어서 10년 후에 꺼내도 그냥 10억인 건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계속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굴릴 것이냐? 뭐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은 주식, 펀드를 잘 하시면 펀드, 어떤 분은 부동산, 비트코인. 근데 저는 주 종목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으로 계속 굴리면은 이 자산이 커지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인드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갖자. 왜냐면은 똑같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물을 벌써 반이나 먹었네. 이게 다른 관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언제 하늘이 무너질지 몰라. 두려워, 겁나.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잘 될 거야. 좀 희망을 갖고 하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또 우리 중개인 분들도 여러분들 가서 아시겠지만 부동산 갔는데 우리 한 2천만 원만 깎으면 안 될까요? 근데 대부분의 중개인 분들은 글쎄 너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한번 해보죠 뭐. 그렇죠. 그렇죠. 해볼까요? 그렇죠. 또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일을 잘하세요. 말이라도. 말이라도. 근데 그렇게 가능성을 갖고 말하시는 분들이 일도 잘하고 또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또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세이노의 가르침은 읽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실을 또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너무 장밋빛 전망만 해서는 안 되고 현실을 기반을 둔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세이노의 가르침은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어두운 면이 있어요.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는 거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 현실에 맞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이 뭐냐면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수입이 어느 정도고 내 자산이 어느 정도인데 내 목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객관화가 되려면 이 현실과 괴리감을 좀 좁혀야 돼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약간 그 목표를 좀 약간 낮추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 몸값을 올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자본주의 본질을 이해하고, 두 번째가 좀 긍정적으로 마음들을 갖고, 세 번째가 자기 객관화를 갖고 투자를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그렇게 생각한다. 되게 잘 해오셨네요. 그래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방금. 아니 근데 대표님의 20대 때는 네네. 지금의 40대를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친구들한테요. 이런 말 하면 되는데 제가 이제 목동에 살았거든요. 제가 강서고등학교 나왔어요. 나름 명문고등학교 나왔어요. 강서고등학교. 전 잘 몰라가지고. 네, 강서고등학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그 강서고등학교가 목동에 있는 건데 이제 제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그 목동에 뭐가 있었냐면 그때 트라펠리스 말고 하이페리온 있어요. 하이페리온. 유명하죠. 그럼 저도 하이페리온 아시죠? 수산복가. 근데 이제 그 딱 있을 때 친구들한테 나는 나중에 저기서 살 거야. 하이페리온. 두고 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대학교 때.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는 미친 새끼. 네가 뭐. 뭐 헛소리하고 있네. 뭐 그런 소리 했었죠. 근데 저는 자신 있었거든요. 근데 저 지금 하이페리온보다 더 좋은 데 살고 있잖아요. 그때 그 말하는 건 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제가 이제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와이프가 또 얘기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 집이 이제 망했으니까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대학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말은 그랬어요. 나는 나중에 성공해서 책을 쓸 거야. 와이프한테. 근데 그게 싫지 않았대요. 그냥 자신감 있어 보이고 그래도 싫지 않고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때 되면은 좀 약간 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신 있게 난 나중에 책 쓸 거야. 근데 말이 또 현실이 되잖아요. 또 책 쓸 거야. 그랬는데 책을 벌써 뭐 3권 쓰고 물론 이제 새 책 다 막 크게 뭐 베스트셀러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권 냈고 이번에 또 4번째 책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와이프도 좋았고 또 친구들한테 나 나중에 책 쓸 거야 이러면 그냥 뭐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거죠. 항상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저는 20대 때도. 그리고 제가 굉장히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자신감 있어요. 자신감이. 무슨 근거로? 모르겠어요. 그냥 근거는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거는 자신감. 예. 근데 물론 저도 이제 뭐 실패한 경험도 있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장점이 뭐냐면 그런 실패를 겪고도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실패를 겪고도.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실패를 한 경험도 있지만 그걸 토대로 조금씩 성장하고. 요번에 또 사업도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잖아요. 우리 뭐라고 얘기는 슬프다. 근데 그거를 딛고 또 새로운 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또 원인 분석을 하셨을 그렇죠. 거고. 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또 다른 걸로 또 도전을 하는 거고. 네. 그 또 결과는 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네. 그거는 또 한번 도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도 노력하는 거예요. 저도 실패하는 거 있어요. 저랑 뭐 다 성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보시잖아요. 제 실패하는 거. 네. 옆에서. 한 방에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되게 걱정했었는데. 건물주마블? 네. 네, 건물주마블. 맞아요. 네, 맞아요. 돈 꽤 많이 들어. 네, 맞아요. 근데 네. 되게 잘 됐어요. 그거 다 원금 회수했어요. 네, 되게 잘 됐고 지금도 잘 되고 있고. 맞습니다. 현금으로는 짱짱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저는 반대를 했고. 맞아요. 근데 잘 됐어요. 맞아요. 그 건물주마블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상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상담 사례가 많으니까 이제 상담 사례를 얘기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근데 왔는데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것도 만들었습니다 하고 건물주마블 보여드렸더니 이거 우리 애들이 사서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셨는데 그 게임을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만든 사람이 접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어떻게 또 이런 걸 만들었냐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지금 원금 회수 다 됐고요. 이제는 이익 구간이고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싸게 할인 행사 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에. 그래서 그거 하고 있고 이거는 좀 길게 갈 것 같아요. 진짜 길게 가고 있고 매출은 조금씩 꾸준히 늘고 있고 그리고 소문은 조금씩 나고 있고 건물주마블 치면은 짱 많아요. 요새. 하고 있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톡방에서도 짤이 돈대요. 건물주마블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점진적 네.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이거는 실패한 거 아니죠. 그것도 어쨌든 저도 실패하다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저도. 또 반대도 와이프도 반대 많이 했거든요. 쓸데없는 거 하냐고. 근데 이제 아니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했고, 그거 만들 계기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롤렉스 시계 사준다고 그랬는데, 롤렉스 제 고생했으니까 롤렉스 시계 사준대요. 근데 아이 그거 하지 말고 한번 요 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이제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저도 또 얼마 전에 그 요식업 같은 경우에 실패한 거고, 실패했고, 그거 관련해서도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또 그거 관련해서 또 다른 게 좀 준비하고 있고, 다 아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거예요, 또 올레인 TV에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맞습니다. 저도 중딩 땐 명문대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 CSI에 심취해가지고 CSI가 뭐예요? CSI 마이애미 그 호라시오 반장의 심취해. 그 외국 드라마 네, 말씀하시죠? 심취해가지고 네. 법의학자가 돼야 되겠다. 어울린다. 의대를 가야겠다. 어울리신다. 어울려. 의대는 개뿔. 의대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이건 뭐죠? 이거 요새 난리잖아요. JMS 신도 내부 지렁이에 올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게 부동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최근에 이제 상담을 저한테 오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기가 이제 한 2년인가 이런 강의를 쫓아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쪽 그 시스템 자체가 약간 다단계 시스템 겸 교주 시스템인 거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본인이 많이 느꼈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세뇌가 돼 있고, 그렇죠. 이미 다 교주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좀 이상한 사람인가? 실제로 그런 생각도 했었다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깨 교육을 막 받다가 떨어져 나가면 저것 봐라 저렇게 이제 교육 받다가 못하고 떨어져 나가지 않냐. 강의를 듣다가 못 쫓아가면은 굉장히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저 끈기 없는 놈. 끈기 없는 놈, 그런 식으로. 기책 사유를 저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낙인 찍고, 그리고 뭐 임장 활동도 뭐 거의 해서, 그래서 무릎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임장 활동을 하고. 군대야? 그러니까. 그리고 뭐 매일매일 감사일기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진짜 감사일기 좀. 근데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세뇌화 과정이거든요. 교주화 시키기 위한. 재밌는 우리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북한에서 어떤 이제 잡아온 거예요, 포로를. 근데 포로한테 계속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정말 북한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원래 자유민주주의 사람이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뇌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의외로 이렇게 세뇌에 약한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JMS 이 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JMS 신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이미 세뇌가 되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결국 이런 사단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 사람, 얘 뭐야? 얘 이름이 뭐죠, 이 사람이? 정명석. 정명석. 그럼 미친놈이잖아요, 한마디로. 네. 근데 이런 미친놈을 추종하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밖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네. 지나가다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근데 안에서는 그렇게 신성시하는 그런 교주인 거잖아요. 네.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긴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 안에서도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얘기를 하니까, 네. 좀 요거는 좀 아니지 않나. 좀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듣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니야. 왜냐면 사실 제가 계속 누차 말씀하는 게, 사람이 사람인 거지. 그게 뭐 교주일 것도 있는 거고, 뭐 선지자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부 좀 해서 좀 투자 먼저 한 게 뭐 선지자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자기네 선지자인 듯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감사일기 쓰고 그런 과정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키는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잘못되고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제가 좀 발췌해서 갖고 온 거예요. 약간 비슷하네요. 어떤 게요? 똑같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이 시스템, 여기 사기꾼 요 시스템도 JMS 여기도 네. 뭘 해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지령을 받는 단계. 이게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대형 커뮤니티 어디도 맞아요.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건 진짜 너무 웃기고, 그러니까 강의를 계속 듣게 되면, 그 단계, 그래서 맨 최종 단계도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 자체가 다단계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저한테 오셔서 하는 얘기가 좀 자기가 이상한 그 안에서는 자기가 이상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거기서는 비판 여론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비판 여론이. 근데 그거 자체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똑같이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유튜브에 댓글 다시는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금 심지어 여기서도 얘기하는데 뭐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 다 오픈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비판 여론이 없다는 건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고, 굉장히 아직도 그런 게 좀 종교처럼 이렇게 맹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이거는 그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근데 사실 다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다 기사로 내보내고 있는 거고, 예. 분양가 자체가 이제 1년 만에 20% 넘게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분양가 자체가 20% 이상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역마다 땅값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은 향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제 인상 요인이 뭐냐면, 원자재 값 인상과 공동주택 분양 가격 산정에 이제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 중에, 쉽게 말하면 물가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분양가가 오르는 거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기존의 아파트, 그러니까 기존의 분양권 같은 경우에 기존 아파트 가격인 거잖아요. 아직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파트 중에 심지어 마이너스 P 물건도 있다는 얘기예요. 수도권에. 심지어. 그러면은 지금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올라갈 거고, 예. 그 신규로 공급하는 아파트들 분양가 중에서 마이너스 P면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코 손해볼 일이 굉장히 적다. 다만, 마이너스 P 분양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양권을 산다고 해서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라 입주 때까지 잔금을 치러야지 내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 잔금 계획은 꼼꼼하게 세우셔야 된다. 돈 없는데 무조건 덜 건 사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잔금 때 돈 못 내고 잔금 못 치르고 날리는 경우도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여유자금, 그 자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마이너스 P 난 분양권은 요즘 많이 소진이 됐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도 안전마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수도권에 그렇게 마피난데 이상한 지역 말고 있어요. 이상한 막 구석탱이 있는 그런 아니요, 거 있어요. 말고 네. 산골짜기에 있는 거 말고 있어요. 있습니까? 예, 있어요. 마피난데 수도권의 일반적인 입지에 네. 심지어 그 브랜드 아파트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계약을 해드린 게 마이너스 3천짜리. 마이너스 3천. 분양가 대비. 오피 아니고요? 아파트예요. 아파트. 생수가 아니고요? 네, 아파트. 일반 아파트. 네. 심지어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 마이너스 3천인데, 근데 그 물건은 이제 아마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바로 그 발표 직전에 산 거예요. 한창 그 수도권에 그 클러스터 한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 발표 나고 나서 마피는 싹 지금 사라진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좀 찾아보면 또 튀어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분은 굉장히 잘 사셨다. 마이너스 3천원 사셨으면.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있어요. 송파, 위례, 성남 지역 초급매 대부분 소진되고 호가가 급매 대비 10% 정도 올라갔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올라온 가격대에 매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막 바닥 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데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사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사신 분들은 어느 정도 10%의 이제 안전 마진을 갖고 가신 건데, 그럼 여기 또 들어가야 되냐?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런 송파 이런 지역들은 이제 바닥 찍고 10%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아직 덜 오른 지역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좀 범위를 넓혀서, 투자자 입장이라면 범위를 넓혀서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진입해서 10% 오를 지역들을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강남을 고집하지 말고. 그렇죠. 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어차피 투자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두 채 사셔도 되고, 여윳돈에 맞게. 네. 왜냐면 이미 오른 10% 내가 더 비싸게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고 싶으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데 오를 지역들을 사서 들어가는 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내가 송파에서 반드시 실거주를 하겠다. 그러면 감수해야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강남에 등기를 치고 싶어. 네. 좀 다른 데는 마용성은 안 내켜. 뭐 이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가격이 좀 조정될 때 들어갈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이라도 들어갈 건지, 그건 이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작년 그 가격대로 다시
떨어지진 않을 거다. 예, 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내가 10%라도 오른 가격으로 내가 사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심리가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만 올라도 못 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닥 찍을 때 사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한번 보세요. 지금 10% 올라서 지금 한 5천만 원, 1억 정도 올리면 그거 1억 아까워서 못 사신다니까요. 저도 그런 결정 내리기 힘들다고요. 왜냐면 불과 작년 11월, 12월, 그러니까 3, 4개월 전에만 하더라도 1, 2억 정도 쌌었는데 지금 1억 내가 비싸게 주고 산다고 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못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올라서 끝끝내 오르면, 네, 그때는 사야지 하고 샀는데, 그때는 또 물리는 거고. 근데 다만, 지금 10% 정도 올랐으면 그렇게 물릴 정도는 아니고, 설령 물린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물리는 거니까, 그 정도는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를 사지 마시고 좀 덜 오른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는 게 맞겠다. 일단은 첫 번째 대안은. 근데 그게 아니라 반드시 여기 꼭 사야 돼. 이러면 10% 정도 물릴 거 각오하시고, 사셔야 된다. 10% 피 주고 사는 느낌. 그렇죠. 네, 네. 좀 아쉽지만. 네.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아파트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일기 신도시. 근데 이제 리모델링보다는 사실 재건축이 돼야지 네. 아무래도 좀 혁신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이슈가 있는 단지들도 계속해서 오를 거고, 지금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이런 구축들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좀 더 클 수 있어서 좀 투자금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재건축 단지는 사실 전세가 굉장히 싸거든요. 이제 노화된 데는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중장기적으로 뭐 리모델링 이슈 있는 지역들은 좀 눈여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조금 더 제가 우회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대표님은 리모델링 이슈 있는 아파트 투자하세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죠. 답변이 되실 것 저 같아요. 같으면 안 합니다. 저 같으면. 하지만 좋은 말씀하셨네. 저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약간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는 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적은 시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용을 들였으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덜 받고 안전하고 더 수익을 낼까, 이런 방법을 고민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리모델링의 신도시 투자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효율적인 투자법은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저 같으면 안 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최근에 인터뷰 지금 이제 영상에 올라가고 있는 네. 김준영 소장님은 네네. 정말 딱 정밀 타겟을 해서 하나를 딱 사잖아요. 네. 그냥 묵직하게 들고 가는 스타일이세요. 안 팔아요. 네. 거의 팔지 않습니다. 뭐 한 10년 동안요? 한 10년, 20년 그래요? 팔지 않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투자를 탁탁탁 이렇게 하시고, 네. 또 반면 대표님은 약간 이렇게 가볍게 탁탁 48 네네네. 이렇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그 그쵸?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이게 방법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둘 다 돈을 벌고 있어요. 네. 한 번도 안 파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사고 팔면 장점은 뭐냐면, 살고 있는 집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신혼집을 목동 빌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당산동 아파트, 새 아파트에 들어갔었어요. 거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마곡지구로 갔고, 최근에 이제 그 강남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고 있는 데가 목동 빌라부터 해서, 그때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유모차 끌고 막 올라오고 했을 그것 때문에 애들 막 한 살 때 막 이럴 때는. 와. 4층이었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도 없는. 엘리베이터 없는. 네, 그런 데서 살다가 당산동 아파트 갔다가 마곡 갔다가 지금 이제 개포동에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면은 사는 데는 삶의 질은 굉장히 올라가더라. 이런 장점이 있는 거고, 제가 존경하는 김준현 소장님, 김준현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그냥 오래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이사는 많이 안 다녔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갭 투자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이사를 많이 안 다녀요. 왜냐면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 맞아. 네, 근데 저는 또 그 삶의 질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사고 팔고 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역은 진짜 다 좋았네요. 목동, 당산, 마곡. 네, 그렇죠. 강남. 네, 그렇죠. 네, 다 네. 좋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별도로 투자 지역들은 또 다양하잖아요. 뭐 지방도 있고 뭐 다양하게 저도 포트폴리오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종적으로 살 집도 지금 점집 오는 데가 있고, 그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거고. 네, 들어갈 거고. 나중에 재건축 되면. 파파 할아버지 될 때까지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계획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더 이상 이사를 가지는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또 사람이 또 이게 간사해서 마음이 또 들어갔다가 또 더 좋은 데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거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거기 재건축 되면 글로 들어와서 이제 평생 사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이제 부동산들은 좀 정리하거나 이제 월세 수익으로 세팅해서 이제 월세 받는 걸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아파트 속도가 빠르면 아니 당연히 괜찮죠. 괜찮은데 그러니까 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 스타일을 따라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랑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투자자들도 또 다양하세요, 사실. 그래서 제 말이 또 100% 맞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리모델링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투자법을 찾겠다, 이 얘기입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하려면 네. 매수 중에 매도 먼저 해야 되나요? 계약금 네. 받고 계약금 거는 게 가능한가요? 네, 그거 가능해요. 계약금 가능한데, 이게 우리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저도 한 번을 먼저 사보고 뒤늦게 판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상승장일 때는 훨씬 좋아요. 왜냐면 같이 오르니까. 근데 이게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애 같아요. 이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 회원들한테 먼저 팔자. 그게 정신건강에 좋더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먼저 사고 이게 안 팔리면 이 부동산에서 이거를 알아요. 이게 내 궁핍한 사정을. 네. 이게 안 팔리면 이거 계약금 날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물론 이제 좋은 부동산들도 있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하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제 일종의 어떤 부동산들은 이게 만약에 안 팔리면은 이걸 계약금 날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궁핍한 사정을 아니까 가격을 계속 깎아요. 그렇지. 물론 이제 빨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더 궁핍한, 심지어 본인 지인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금매니까. 네. 아니,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궁핍한 사정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게 이득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볼 땐 정신건강에 좋은 건 뭐냐? 먼저 팔자. 네. 저도 다 경험해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고 안 팔리면 진짜 골치 아파요.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안 팔려가지고 막 밤새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건강에 해로울 정도면.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냐. 저도 공감합니다. 먼저 매수했는데 내 집 안 팔려서 엄청 속 썩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 말 또 뼈저리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하는 나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제가 좀 더 좀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하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공감이 좀 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네가 수준이 낮은 거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우리가 좀 더 어렵게 말을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면 어떨까. 쉽게 합시다. 그래서.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눈높이에 맞춰서. 맞춰서 좀 더 낮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저희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굳이 뭐 그냥 저희가 못하는 겁니다. 생숙은 답이 없을까요? 생숙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생숙은 제가 누차 후레인TV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고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파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미 다 벌어진 거를 갖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전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마셨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택조합 생숙 같은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호텔형 개시분양도 하지 마시라고. 예. 다 했던 거예요. 기획부동산 속지 마시라고. 빌라 하지. 신축 빌라. 네, 신축 빌라도 하지 마시라고 다 얘기했잖아요. 5가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셔서 사전에 예방해서 이미 다 벌어진 거를 갖고 와서 어떻게 할까 하는 거는 저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저도 그런 게 네. 저도 주식을 사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네네. 항상 사고 그다음에 이렇게 슬쩍 네. 물어보면 이거 어떠냐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빨리 처분해서 생숙 같은 경우는 빨리 처분해서 다른 걸로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좀 가격이 좀 올라오거나 좀 그러니까 손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손절. 어느 정도 손절해서 빨리 좀 갈아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행강제금 있고 하니까 안 바꾸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계속 반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편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불법적으로 또 사용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안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후레인TV에서. 이거 연결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저 오늘 쉬는 날이라 산책하면서 이렇게 이어폰 끼고 듣고 있었거든요. 시끄럽지 않으세요? 아, 예,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방송 중인 거예요? 네.
깜짝이야. 그러면 바로 질문 드릴게요. 네네. 너무 당황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거주는 노량진 쪽에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새 들어있는 거 빼고 그리고 제가 자금 있는 거 합하면 다 해서 5억 5천 있거든요. 예. 이럴 때 집 마련을 하고는 싶은데 아직도 좀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가볼 만한 데가 어디인지. 근데 여기 있는 이유는 그 직장이 남편하고 저하고 둘 다 직장에 가까워가지고 여기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근방으로 가볼 만한 데가 어디가 있을지 혹시 계속 여기 있어서 잘 주변을 모르겠어요. 회사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혹시 노량진 무슨 아파트세요? 아파트 아니고 빌라예요. 노량진에 있는 빌라인데 이게 네. 한 어느 정도 해요? 시세가? 채가 저는 3억에 들어있고요. 예. 지금 전세세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전세 3억? 2억 5천, 여유자금 있어서 5억 5천 있거든요. 여유자금이 추가로 5억 5천 있단 말씀이세요? 토탈. 아니요. 토탈. 다 해. 다 해서 5억 5천? 네. 그래서. 그러면,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아파트를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좋겠는데, 네. 이 돈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전혀 그냥 감이 없으신 거고. 네. 일단은, 그러니까 5억 5천인데, 이제 자금에 맞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억 5천이 있으신 거고, 대출은 한 어느 정도 받으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소득이 한 어느 정도 되세요? 소득은 남편이랑 저랑 합해가지고 한 7, 800? 요 정도 나오는데요. 예. 합해서 7, 8천? 7, 800이요. 7, 800. 한 달에 네네. 한 달에 7, 800. 네. 식구들이 워낙 저희가 좀 자녀들도 지금 대학생이고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해가지고 그닥 그렇게 막 저축을 열심히 하고 살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혹시 청약통장은 있으세요? 네, 청약통장은 당연히 있고요. 네. 근데 예전에 집을 제가 찾다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팔고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처음 신청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이제 청약은 그래도 이제 무주택 기간이 좀 짧으셔도 어쨌든 일반 공급이 가능하신데 혹시 가점 아. 혹시 본인 가점 아세요? 그런 거 잘 모르겠네요. 청약 점수 가점을 모르시면 이제 네. 청약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긴 하는데 네. 가장 좋은 건 사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해서 가장 좋은 건 청약으로 당첨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러려면 내 당첨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당첨 가능성을 따지려면 내가 신혼부부 투표 공급이 됐는지, 생애 최초 투표 공급이 됐는지, 군인 자녀 투표 공급이 됐는지, 근데 투표 공급 안 되신다고 하시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혹은 유공자 투표 공급이 되는 거, 그런 것도 있거든요. 아무것도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급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일반 공급은 이제 가점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당첨 가능성이 올라가니까, 네. 그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만약에 5억 5천이면 사실 서울에 이제 집을 살려고 하면은 이제 25평에 한 10억 정도의 25평을 사시거나, 그죠? 네. 근데 25평은 또 너무 작잖아요. 네, 솔직히 네. 지금도 그 정도 살고 있긴 한데 네. 그나마 이제 아이들이 기숙사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그냥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네. 그러면 34평에 만약에 가시려면 한 12억 13억 정도 있으셔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7, 8억 정도가 필요하신 거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근데 그 7, 8억 정도를 또 대출로 받기에는 좀 부담스러우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많이 좀 네. 부담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 생각은 꼭 서울만 고집하실 건 아니고 수도권 쪽으로 네. 넘어가시면 5억 5천이라는 자금으로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꼭 서울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서울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더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은데, 네. 지금 노량진이면 네. 그나마 가까운 수도권이 인덕원 쪽도 있을 수 있고요. 인덕원. 예, 아무래도 그다음에 그쵸, 평촌, 인덕원 그죠? 네. 수원 있고. 근데 지금 어디세요? 직장이 어디세요? 남편분 직장이? 직장이요. 남편은 서천 쪽이고요. 저는 서울역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또 너무 멀리 가실 수는 없네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쪽 바운더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좀 강북 쪽 위로 가셔도 되고, 근데 강남에서 또 출퇴근하기는 좀 멋이니까. 네, 그쵸. 우리 오빠가. 네, 그거는 좀 범위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사지는 마시고, 네. 제가 볼 땐 적정한 아파트 가격 수준이 5억 5천이라고 하시면,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네. 그 정도 봤을 때,
네. 한 8, 9억 정도로 보여져요. 한 8, 9억 아. 정도로 사시면 어떠실까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알겠습니다. 범위 내에서 좀 아파트를 좀 찾아보시는 게 예, 네.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살고 계신 데서 그냥 전세로 사시고 남는 돈은 투자로 아예 그냥 다른 데 거주할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시는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아, 그 생각은 음. 너무 어려워서 음,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가 좀 달라지는 거긴 한데,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뭐 두 채, 세 채 전략으로 가는 것도 네. 어차피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하시는데, 저 같으면 그 방법도 적극 추천해 드릴 수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방으로요? 그거. 아니요, 그것도 수도권 쪽으로. 예. 네. 2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2, 3억, 2억으로도 가능하죠. 2억으로도 가능해요. 예. 아, 한 채, 대피고. 뭐 갭을 껴도 되고, 아니면 네. 뭐 대출을 조금 활용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예. 아, 예, 그런 식으로도. 그러면 그 지역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경기도 때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안에. 네. 예, 경기도 안에. 예. 근데 요즘 뭐 호재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예, 그런 지역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시죠, 뭐. 경기도는 너무 포괄적인. 예. 네, 맞아요. 제가 네. 경기도 어디지? 저도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개인적으로 그 용인 쪽도 요새 그 발표 났잖아요. 용인 쪽에도 최근에 그 용인에 그 반도체 공장 들어온다고. 네, 예, 네, 들었어요. 예, 근데 그런 쪽도 좀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살만한 데가 꽤 있어요. 용인살? 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또 호재도 있으니까, 예, 호재도 있고 하니까, 대신에 좀 더 저평가된 지역으로 찾아보시는 네.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쪽 그 바운드리 생활권이라고 하면은 뭐 평촌이나 인덕원 쪽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쪽 네. 어차피 그 라인에서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정도 하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좀 발품을 많이 파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겠네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아예 부동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이 말씀 좀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건데, 너무 이렇게 강의 위주로 듣다 보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그냥 본인이 좀 더 공부하셔서 네. 빨리 발품 팔아서 좀 결정하시는 것도, 왜냐면 너무 재다 보면 오히려 투자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발품 팔아서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그리고 지금 빌라가 팔려야 되는 거니까. 네, 그쵸. 근데 빌라 팔리는 것도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이제 좀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임장을. 근데 지금 그냥 그 언론에 많이 나오기로는 네. 한 28년 정도 그때까지 계속 안 좋다고 하니까 또 그때 가서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누가요? 누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냥 듣다 보면 막 들리잖아요. 자주 나오시는 분들이요? 네. 유튜브에? 네, 맞아요. 듣기는 열심히 듣거든요, 저도. 네. 그러면 뭐 그분들이 밥 먹지 말라면 안 드실 건 아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계로 듣고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말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고, 그 전문가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참고 사항만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결정 본인이 하시는 건데, 잘 네. 모르시고 하니까 아마 결정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그래도.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말 들으면 또 이 말이 맞고, 또 제 말 들으면 또 제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아무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게 트루드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아파트 보세요. 그래도 거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말도 맞는데, 이제 자금이 5억 5천이다 보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이제 좋은 거 살려면 그래도 한 10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려면 34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 7억을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7억을 대출 받기가 이제 부담스럽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이제 수도권에 좀 저평가된 데 위주로 두 채 전략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고. 네. 네. 저는 한 가지는 대표님하고 되게 똑같고요. 네네. 한 가지는 다른 게. 어떤 게? 한 가지는 네. 똑같은 거는 네. 실거주로 깔지 말고 네. 그냥 지금 현재 전세로 살면서 그 여유 자금을 돌리는 방법. 이건 완전 오케이. 저는 되게 동의를 하고 네. 제 생각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은 대구를 보셔라. 대구. 공부를 해보셔라. 대구. 그럴 수도 있죠. 대구면 2억이면 그래도 좀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기회의 장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대구를 공부해 보시면 이제 대구도. 이분이 투자 이제 목적으로. 이분이 이제 저는 대전 사람이라서 네. 뭐 지방 수도권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지방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냥 DNA적으로. 맞아요. 또 그러면 또 안 맞으니까 맞아요. 한번 남편분하고 잘 맞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네. 실거주는 맞아요. 지금처럼 그냥 일단은 전세로 가고 그렇죠. 예. 투자를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좋은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그 미분양의 공포라고 했던 지역들, 예를 들어서 뭐 김포라든가 동탄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회복했지 않습니까? 분양가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봤을 때 대구도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게 저도 보는 거예요. 역으로. 예.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람들이 다 성향이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DNA도 다르듯이 어떤 특정 지역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러니까 그거는 또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또 움직이시긴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대구 쪽도 눈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강동구 고덕동에 살고 있고요. 예. 네, 40대 워킹맘이고, 그리고 주택을 하나, 1주택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하나 있으면은 2주택이겠네요. 오피스텔 갖고 있는 게 네. 그 주거로 쓰고 계신 거예요? 네, 주거로 쓰고 있는데, 네. 소형 평형인데다가 금액이 낮아서 네. 주임사항 케이스고요. 그러면 주택 맞아요. 네, 네. 주택은 주택이죠. 네. 미사일 가지고 있어요. 하남 그리고, 미사에. 네. 네, 그리고 주택 한 개는 네. 서초구 우면동 서초에서 31평형 가지고 있고요. 네. 2016년도 때 구매를 해가지고 가지고는 있는데 네. 제가 고덕동에 이제 친정 도움을 받아야 돼서 뭐 거기서 뭐 실거주 했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고민이 이제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중학생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강동구 고덕동에 전세로 거주 중이세요? 네, 거기는 그리고 전세로 살고 있어요. 서초 힐스? 네, 서초일스요. 서초 힐스를 갖고 계신 거고 거기는 네. 그 언제 사신 거예요? 2016년도에 그러면은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되긴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팔기가 애매한 게 한 19년도쯤에 저희 시어머님이 그쪽으로 용인의 보정동에 있었던 아파트를 팔고 그쪽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시어머님이? 맞아요. 네. 팔 수는 없고 네, 강동구에는 그래서- 거주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고민이 많아가지고 다주택으로 늘려가야 되나 아니면 고덕동 쪽에 아이 중학생 될 때까지는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친정도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럼 어쨌든 그 지금 서초 힐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못 네. 파시잖아요. 시어머니 맞아요. 계시니까. 네. 또 시어머니 또 나가라고 하실 수는 없으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 여유 자금이 좀 있으면 다주택을 늘리시는 게 맞죠. 여유자금 끌어모으면 한 2억 정도는 되는 그럼 것 2억 같아요. 정도로 투자하시는 게 맞죠. 투자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네. 오피스텔은 언제 매입하신 거예요? 오피스텔 그게 분양할 때 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19년도 그러면 초였어요. 그러면 네, 오피스텔도- 3월, 4월? 네. 그럼 오피스텔도 취득세, 주택세는 포함이 안 돼요. 다행히. 네. 그러면 그게 아마 8월 10일, 2020년 8월 10일 아마 이전에 산 거는 오피스텔 취득세 포함이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2주택이지만 네. 그 취득세에 있어서는 1주택자이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비조정 지역 한 채를 더 산다 하더라도 네. 취득세가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비조정이 지금 강남 서초랑 용산 빼고는 다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강남 3구랑 용산을 제외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취득세 1% 내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안 살 이유가 없는데 네. 다만 그 현금이 2억밖에 없다고 하면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기는 좀 부족하세요. 맞아요. 그러면은 수도권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수도권에 좀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서 네. 하나 더 사시고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네. 다 좀 더 돈을 불린 다음에 지금 아마 그 서초이스를 정리하더라도 강동구 들어가기는 좀 빠듯하실 거예요. 그죠? 좀 신축 좀 좋은 데로 가시려면. 네, 그런 데는 그런데 네. 제가 또 직장이 또 방배동 쪽이어서 네네. 사실은 뭐 이쪽에 사실 분양 예정인 데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오래된 통장, 청약 통장 좀 오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청약 통장이 있으세요?
네, 둘 다 혹시- 다 있어요. 남편 저 다 있고. 혹시 가점 계산해 보셨어요? 네, 가점은 말도 안 되게 낮죠. 음. 20 몇 점밖에 안 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강남 3구는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추첨제로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서울이. 근데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청약은 조금 당첨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청약을 노릴 건지 네, 아니면 지금 2억 정도 있으시니까 네, 비조정적 한 채 산다 하더라도 취득세 1%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자산을 불리실 건지 아,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서초힐스랑 비조정적 아파트를 두 채를 처분하시고 또 네. 미사에 있는 오피스텔은 투룸이죠? 아니에요. 원룸이에요? 원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이번에 4년 지나가지고 주임사 인제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안 하시면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좀 그냥 많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정리하려고 생각 중이긴 해요. 그래서 먼저 오피스텔을 먼저 정리하시고 네, 그 다음에 서초힐스 있으시고 신규로 또 다른 거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시더라도 일시적 일가 2주택 비과세 둘 다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 채를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큰 평수로 저 좋은 입지로 갈아타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것도 네,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바예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대충 이해되셨죠? 네네. 음. 너무 전화통화 하고 싶은데 한 번에 연결될 줄 몰라가지고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네. 너무 감사하고 잘 보고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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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예, 저는 부천에 살고 있고요. 예. 40대 혼자 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그냥 좀 부모님이 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은 뭐 어디 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9년도에 부산에 갭을 1억 끼고 5억짜리를 샀거든요. 예, 광안대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고 그거를 그게 한 10억 정도까지 올랐다가 지금 한 7억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리고 전북에 있는 또 아파트를 3억 5천에 갭을 2천 끼고 샀는데 그것도 한 1억 올랐다가 지금 다 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 네, 여기서 올해 이제 11월이 부산 집이 이제 만기인데 이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4년을 더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정리를 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구나 아니면 수도권에 좀 많이 떨어진 지역들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갈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가 부활이 되면 제가 지금 여유자금이 한 1억 5천 정도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개수를 늘려가서 계속 깔고 쭉 갈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다음 기회를 좀 노려야 되는지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라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얘기하기 전에 HY님 중장기는 아까 몇 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장기는 제가 3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지금 부산 아파트 있고 전북 아파트가 있는데 요게 부산 아파트가 10월에 만기시라는 말씀이시죠? 11월이요. 11월에?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니까 요거는 지금 2년 보유해서 비과세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산 아파트는. 맞습니다. 그죠? 예. 총 네. 올해 11월이 되면 이제 4년이 돼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여기서 더 끌고 가는 것보다 비과세일 때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네, 왜냐면 12억까지는 또 비과세이고, 그리고 비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군산에 있는 아파트는 언제 사신 거예요? 부산집 사고 딱 1년 바로 지나서. 예. 그러니까 요거 사고 지금 3년이 안 지나는 시점에 팔아야지 비과세 되는 거잖아요, 부산집이.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3년 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팔아도 되는데 전세가 껴있으니까 좀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월에 이제. 그러니까 그 말 있고, 그러니까 전북 아파트를 산 시점에서 3년 이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부산집을. 비과세 되려면 3년 지나면 비과세가 안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같이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년 1월이요, 3년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 1월이면 시간이 이제 촉박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월 3년이 내년 1월이 지나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산집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산집을 비과세 팔려면 전부집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부집은 일반 세율이니까 비과세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부산집 팔고 전부 팔면 이것도 둘 다 비과세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0월에 팔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저는 이게 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텀을 좀 다음 상승까지 좀 기다릴지 좀 그걸 좀 아니죠. 여쭤보고. 그건 아니죠. 왜냐면은 기다리면 안 돼요? 아니, 기다리면 안 돼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고, 그러니까 제 말은 기회비용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예. 어차피 비과세니까 비과세 기간이 딱 그 기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예. 내년 1월이 지나면은 두 채가 비과세가 안 되고 한 채는 일반세로 내야 되니까 예. 그거보다는 빨리 처분을 하시더라도 지금 예. 부산집이 10억에서 7억으로 떨어졌다고 하시지만 예. 사실 다른 데도 그렇게 떨어진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거를 팔고 다른 지역을 사게 되면 어차피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쵸. 뭐 예. 비용 측면에서. 예, 더 예, 싸게 사는 그렇죠. 거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정답은 없지만 저 같으면 올해 10월, 11월에 만기 때 반드시 파셔서 비과세 만든 다음에 예. 예, 그리고 정부 아파트도 처분하셔서 그 예. 두 채를 모은 돈으로 빨리 서울 쪽에 아파트를 사겠다. 아, 예.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다 뭉친한 제 지금 여유자금 1억 5천하고 해서 다. 더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저 같으면 또 서울이 지금 조정 지역이 아니라 비조정 지역이니까 또 예. 본인이 안 사려고 전세만 놓고 비거주를 하시더라도 2년만 보유하시더라도 비과세가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예. 서울이 이렇게 예.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되는 게 예, 흔치 않죠. 흔치 지금. 않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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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은 네. 예. 그러니까 입지별로 뭐 좋은 지역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강남구나 뭐 서초 같은 경우는 다른 서울의 좀 외곽 지역이나 아니면 좀 많이 떨어진 데 있잖아요. 뭐 잠실은 좀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거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들어갈 때 뭐 30-40% 떨어진 데를 좀 들어갈지 아니면 입지가 그래도 안 떨어진 데를 좀 들어갈지 좀 그런 게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 개인차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어떤 분 주식으로 따지면 예. 삼성전자를 살 건지 그 약간 코스닥이지만 성장세가 있는 예. 그런 걸 살 건지 이런 거는 또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안정적인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삼성전자라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성향이 조금 더 공격적이긴 하잖아요. 아, 그 좀 저- 지금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 11월, 12월에 뭐 잠실 이런 지역 좀 많이 떨어진 지역 뭐 이런 데를 좀 선호하셨단 말씀을 강동구라든지. 네, 저는 적극적으로 예. 그 하라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좀 성향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딱 정답은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맞냐, 아니면 성장성 있는 우량 주식이 맞냐라고 그쵸. 하면은 뭐 딱히 대답할 건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갖고 계신 자금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급매물에 따라서 나오는 자체 매물 자체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강동구에 정말 초급매가 있으면 입지가 좀 떨어져도 강동구에 초급매 강동구에 잡는. 초급매 사는 게 예,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럼 정말 감사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이거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제 몇 억이란 그 자금이 생기는데 네, 그거를 대구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그 기회 지역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좀 두세 개로 분산하는 게 난지 아니면 대표님이라면 네. 제 지금 상황이 네, 어떻게 그거를 저 많이 떨어진데 좀 저 같으면 그 한 번에 무리해서 강남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도권에 한 채 더 사고 대구도 하나 더 사고 이렇게 해서 한 세 채 정도로 갖고 갈 것 같아요. 아, 세 채. 너무 그 비과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 네. 개 타고 가라. 아, 네네. 세 채 정도 해서 나머지 두 채는 일반세율로 하고 나머지 한 채만 비과세 받는 전략으로 예. 예, 그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그 같습니다. 꿈이 네. 그 10년 안에 좀 순자산 10억 만드는 게 꿈인데 아니, 가능해요. 아니, 충분히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말씀 10년 너무 안에 감사드리고요. 10년 안에 예. 10억이요? 예, 10년 안에 10년 안에 순자산 10억. 예. 아유, 3, 4년 안에도 가능해요. 충분히 열심히 하시면 진짜요? 3, 4년 안에 4년 안에 된다고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10억이요? 아, 가능하니까. 제 사례 말씀드릴까요? 사례 나중에? 사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제가 너무 희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말한 대로 또 이루어져요. 말한 대로.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근데 제가 이제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충분히 3, 4년, 4, 5년 만에 그렇게 만드신 분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게 부동산 상승장일 때 이제 더 예. 했던 거고 또 앞으로 그런 상승장이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예.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 뭐 강의나 어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꼭 만나 뵙고 싶고 저희 원업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후레이님도 항상 감사드리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4년, 3, 4년 안에 10억. 네. 뭐 가능하죠. 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하면 되죠, 뭐. 하면 된다고요? 네, 하면 되죠, 뭐. 대단합니다. 뭐 못할 게 있나요? 한번 읽어주세요, 채팅창을. 네, 파인애플님, 저도 5년 안에 빌라 투자로 10억 자산 증가했어요. 오, 대단하신데요. 아까 그 풍백님이 그 네. 3, 4년 만에 10억 만든 사례 있는 거 얘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블로그에 그 회원들 이제 그 상담 그 후기 글에 있는 건데 한 4, 5년 전에 6억, 분당에 6억짜리 분양가에 오피스텔을 분양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3룸이고 했는데 오피스텔이니까 분양가니까 이제 다 하지 말라는 이제 주류였는데 이제 저한테 상담 받으신 분이 이거 할까요 말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실거주하면 되고 3룸이고 아파트 대체제로 손색이 없기 때문에 분당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를 하셔라.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한 10억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6억이 올랐고, 그리고 그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게 오피스텔은 무주택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약에 또 당첨이 된 거예요. 청약에 아파트. 왜냐면 오피스텔은 청약일 때 무주택자예요. 그럼 청약에 당첨인데 그것도 물론 한 3, 4억 정도 더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진 상태지만 그거 두 개만 합쳐도 6억에서 3, 4억 올랐으니까 10억 번 거잖아요. 단 두 채로. 갭 투자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 두 채로 10억 번 거예요. 이런 사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4, 5년 전에 운정신도시 아파트, 그때 4, 5년 전에 운정신도시를 하지 말라고 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니까. 근데 그때도 청약이 그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때 운정신도시 하신 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 아파트 또 당첨됐는데 이게 또 일시적일가 유주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기간이 있는 거니까. 그때는 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두 채 하더라도 이게 물론 한때는 한 4, 5억 정도 올랐다지만 3, 4억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두 채 하면은 3, 4억 정도 잡으면 한 6, 7억 정도? 7, 8억 정도 본 거잖아요. 대신에 이건 세금이 없다 보니까 비과세인 거예요. 그것도 단 두 채로. 그때 저쪽 네. 칠판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역대급 자산 30억? 불렸던 네. 그분-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것도 진짜 인상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탁탁탁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대부분의 갭투자 강의는 어떻게 하냐? 리스크 안고 10채, 20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역전세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한 채, 두 채, 많아야 세 채. 그렇게 해서 시기적으로 나눠서 하니까 리스크 없이 자산이 크게 불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진달래님, 10억을 만든 사례 미래에 있다 블로그 후기에 많아요. 매우 많아서 놀랐어요. 예. 한번 후기 한번 쭉 보시면 돼요. 후레이님도 네. 아픈 경험이 있으시군요. 빌라 샀다가 누수 네네. 터지고 네네. 곰팡이 터지고 네. 뭐 많습니다. 저도 그렇죠. 뭐 훈배님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 네. 훈배님 저도 그 영상 봤는데 안 그래도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도 공감한 부분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특히 그 뭐 자산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진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네. 좀 맞는 말씀 잘 하셔서 저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봤습니다. 희아님, 지난 몇 년간은 유료는 상승장이었는데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전략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4, 5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였고 사실은 제가 투자를 언제 시작했냐면 2004년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2004년도에는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했던 그런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시기적으로 뭐 이게 계속 있었던 거예요. 2004년부터 2005년, 6년, 7년 계속 2022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제가 무수히 발견했던 그런 투자 기회들을 정말 많이 거의 1년에 한두 개씩은 꼭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의미가 없는 게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려고 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 이게 예전엔 갔으니까 또 미래는 안 될 거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시는 거는 발전이 없다. 최정희님, 저도 제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했으면 작년에 어떻게 됐을지. 지금은 힘들지만 대출받고 전세 맞춰질 때까지 존버 계획 중입니다. 소액이라도 꼭 실전 투자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해본 거 안 해본 거 진짜 차이가 크더라고요. 천지 차이죠. 네. 예, 천지 차이죠. 그 누구지? 그 상가 그 고수분 누구죠? 그분 영상에서도 해봤냐고 그 영상 있잖아요. 뭐 상가 그 누블님. 예. 그 말에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진짜 해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거랑 해보고 얘기한 거랑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해본 거를 주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해보지 않은 건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시다시피 저희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새로운 걸 무수히 계속 꾸준히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후레인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저도 지금 언젠가 또 오픈하겠지만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또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도약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게 어느 정도 또 나중에 시간이 경과가 되고, 또 후레인 TV에서도 또 얘기를 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은 또 밝게 또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첫 번째 보드게임 네. 할 때 저 그때 하지 말라고 말렸었고요. 근데 대박이 났고요. 그다음에 대박까지는 아니고. 오프라인 매장 하나 네. 했는데 이때도 제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잘 안 됐고요. 네네. 이제 세 번째 거 제가 이것도 제가 뜯어 말렸거든요. 네네네. 난 다 하지 말라 그래. 네. 이거 뜯어 말렸거든요. 네.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네네. 한번 보시죠. 뭐. 네, 한번 또 어떻게. 보겠습니다. 네. 맛있긴 하더라고요. 네. 빌라도 기웃대고 있었는데 저평가 아파트가 안전하겠지요. 빌라 갭 투자 같은 거 이렇게 왜 소액으로 서울에 우리 얘기했잖아, 맨날. 대지 지분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서울은 이 정도 대지 지분 25평을 깔고 있습니다, 빌라에. 이런 갭 투자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거 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신문에 제가, 그래도 저희 현대 단톡방에 이제 공유를 했었는데, 신문에 그 이제 빌라 전문가분들이 세 분이 나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다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두 분은 알고, 한 분은 이제 또, 한 분은 뵌 적 없지만, 어쨌든 그분 중에 두 분은 조금, 굳이 이렇게 신문에 나올 정도는 아니신데, 왜냐면은 그게 또, 이게 실력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주로 이제 본인들 물건 추천하신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신문에 또 나서는데 이게 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일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신문에 나오고 이게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문에 나왔으니까. 네, 신문에 나왔으니까 근데 또 막상 또 가서 또 이제 상담 받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빌라로 하는데 이제 그 빌라가 이제 또 신축 빌라고 이제 본인들이 시행을 해서 물론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그게 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들도 있겠지만 사실 개발 가능성은 좀 현저히 낮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본인들의 이익을 더 취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매물일 수도 있는 게 맞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눈에는 보이지만 또 초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더 안 좋은 경우로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라를 안 하고 아파트 위주로 하자고 하는 얘기가 초보자일수록 사실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게 다 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빌라 하지 말고 아파트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후레님도 계속해서 이제 빌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성난 개발 같은 경우에 그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이제 괜찮은데 대부분의 이제 빌라 추천하시는 분들의 빌라들은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이라기보다는 좀 오랫동안 묶여 있는 빌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남 재개발에도 유명한 사기꾼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유명한 사기꾼 하나 있습니다. 거기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음. 지금 뭐 소송하고 막 하고 있는데 네. 성남 재개발 그렇죠. 쪽도 많이 해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그 사실 사기꾼과 그 전문가의 경계가 좀 모호해져가지고 일반인들은 이게 사기꾼인지 이게 전문가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후레인 TV에 일단 안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후레인 TV에 한 번도 안 나왔다. 후레인 TV에 한 번도 안 나왔다. 그러면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있다고 보셔도 나올 법한데 안 나왔다. 돼요. 사연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싫어하든지 그 사람이 날 싫어하든지 자격이 안 되든지 네네. 뭔가 하자가 있든지 네. 뭐가 있겠죠? 네네. 뭐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리고 우리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항상 실시간 하면 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악플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깨끗해. 깨끗하게 악플도 없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 깨끗한데? 그러게 왜 그러죠? 너무 청정구역이네. 좀 더럽혀졌으면 좋겠다. 최진권 대표님 멘탈 터지게 좀 더럽혀졌으면 방송 좋겠다. 딱 끌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의만 엄청 들으면 부동산 투자 잘한다고 착각을 하세요. 또 그거를 강사들도 은연중에 가리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왜냐면은 강의를 계속 들어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니까 어쨌든 근데 우리가 강의만 듣다 보면은 자꾸 이게 더 리스크가 커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아주 작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아예 못하신 분들은 작게라도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얻는 게 있거든요. 네. 저처럼 근데 돈이 까이잖아요, 그러면. 까이더라도 또 그럼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견뎌내야 되니까 작게라도 시작을 하시는데 근데 이거를 작게 시작하시는데 그래도 실패할 걸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이겨놓은 싸움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겨놓는 싸움이 뭐냐면 저평가된 부동산을 아파트 위주로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실 큰 리스크는 없더라.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을 통해서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전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책으로 보는 것과 실전으로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배우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체득하는 게. 제가 언제 부동산을 사고 판지 제가 다 머릿속에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부분은 자신있게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험하지 않고 책으로만 읽으면 모르거든요. 모르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렵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패를 하더라도 아주 작게라도 시작을 먼저 해보자.
그러면서 또 실패하더라도 얻는 게 있을 거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네. 또 두 번째가 뭐죠? 두 번째는 너무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은 부동산 투자를 할 좋은 시기란 언제였냐, 과연. 언제였냐. 언제였어요, 언제. 그런 시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늘 항상 좀 위험하다, 안 좋다 하는 시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또 그 와중에도 빈틈을 뒤집고 들어가서 기회를 찾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의 기회를 잘 발견해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멘토를 잘 만나도 돼요. 멘토라고 하면은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자기 이익만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멘토를 만나서 그런 의견을 듣고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한지 벌써 5년차, 6년차 되고 있잖아요. 근데 다들 그래도 물론 100% 만족하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다 만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나 같은 멘토를 만나라.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실전에서 작은 투자로 차익 실현을 하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네, 두 가지였습니다. 네. 일단 작게 시작을 하고 그쵸. 네. 저평가된 거, 그쵸. 그다음에 네. 아파트 위주로 시작을 하면 이기는 싸움을 한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제가 네. 고평가된 비아파트를 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시작부터 맞아요. 지고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멘토도 안 만났고. 멘토 있었어요? 멘토 있었나요? 멘토 있었다. 아, 멘토 멘토 있었는데 멘토 있었는데 어. 정말 역대급 최악의 멘토였. 최악의 멘토? 최악의 멘토. 아, 세 가지가 다 그렇게 됐네요. 그러네. 고평가된 거, 네. 비아파트, 쓰레기 멘토. 그렇게 해서 15년, 16년도에 제가 첫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완전히 개꼬인. 네, 근데 수익률은 되게 좋아요. 원금 회수 다 했고, 수익률은 좋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하지 말았어야 했다. 네네. 완전히 꼬였다. 그것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하신 말씀이 되게 무척 공감이 됩니다. 그때 네네. 한번 돈을 넣고 등기를 쳐보니까 이게 네. 이제 눈에 딱 띄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잘못했다. 네네네. 이게 이제 계속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도 해보고, 네. 인터넷으로 해보고, 네네네. 구청도 가보고, 막 네. 이렇게 그런저런 이제 경험들을 하면서 저도 이제 네. 하나씩.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저는 지금 청라에 살고 있고요. 예. 네, 지금 바로 문의 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제가 그 둔촌 조합원이어가지고요. 둔촌주공이요? 둔촌주공? 둔촌주공이요? 네, 올림픽 포레원이요. 네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25년 1월에 입주고요. 네, 그리고 영통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어요. 오피스텔이요? 네. 네. 근데 그건 4년 임대가 끝났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네. 네, 매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팔리지가 않아요. 오피스텔이요? 영통에 있는 오피스텔이? 네. 네. 원룸이에요? 네, 원룸인데 월세는 잘 나오고요. 얼마 한 천에 한 공실도 60 정도, 70 정도 받나요? 네, 70 받아요.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지는 않고 이게 뭐 세금이 계산하기가 복잡해가지고 네. 팔리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저희는 이제 둔촌을 실거주 하려고 했는데, 네, 기다리는 동안 이제 아이 학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실거주를 청라에 앞으로도 해야 되게 생겼거든요. 네, 전세 놓으면 되죠, 둔촌주공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송도나 이런 쪽으로 매수를 해서 사서 저희가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둔촌 입주할 때 전세를 넣고 둔촌 주변에 고덕이나 위례 쪽을 매수를 할지 지금 요게 좀 고민이 돼가지고요. 아니, 당연히 위례나 고덕 쪽으로 오시는 게 맞죠? 더 자녀 학군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왜냐면 송도나 청라는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기다리셨다가. 근데 이제 가격이 중간에 오를까봐 걱정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둔촌 입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살려면 그때 너무 많이 오를까봐. 그러면 잠깐만, 오피스텔은 언제 사신 거예요? 오피스텔이 저희가 한 18년쯤에 저희가 분양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4년 임대가 끝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네. 어쨌든 취득세,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송도나 청라의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1%만 적용이 되시는 거니까 네네. 어차피 둔촌주공은 내두시고 어쨌든 네. 입주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네. 송도에 아파트를 샀다가 2년 있다가 위례로 오시면 되잖아요. 송도 아파트 팔고. 저도 어. 그 생각도 해봤는데 혹시 네. 또 막 이게 침체기가 길어지면 또 안 팔릴까 싶기도 하고 해가지고 근데 추천하시는 건 일단 송도를 사고 네. 그리고 좀 더 자금이 들어올 둔촌 입주 때 갈아타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해주시는. 네네. 둔촌주공 어차피 전세 놓으면 또 돈이 또 회수가 네. 되시는 거니까. 그죠?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네. 저희 아이가 이제 그 둔촌 입주할 때 되면은 중학생 정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미리 고민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뭐 증여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뭐 둔촌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저희가 살 때, 그 아이랑 약간, 지분을 좀 나눠서, 아니,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예. 그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나중에 고민해도 될까요? 네네.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30살이 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2억까지는 증여 추정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 자녀가 이제 30살 될 때 그때 집 하나 부담보 증여로 사주셔도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네. 그렇게 하신 게 더 낫고, 지분 막 하고 지분 나누고 하면 오히려 더 좀 복잡하고, 네.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파실 때도 좀 그렇고, 번거롭고,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증여세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증여세 5천만 원까지만 공제를 많이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그 30살이 되면은 2억까지 증여 추정이 공제가 배제가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하시면 증여 문제도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럼 지금 저희가 실거주를 청라를 해야 되긴 하지만 송도에서 저기 통학할 정도는 되거든요, 거리가. 네네. 저희가 청라를 사도 되고 송도를 사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솔직히 송도가-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땐 송로 청라보다 더 좋은 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수익률 측면에서 어차피 그러면 굳이 거주를 안 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건데 네. 아예 그냥 송도 청라를 배제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송도 청라에만 국한돼 있어요, 지금 시야가. 네네네. 실거주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네. 근데 굳이 뭐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좀 더 잘 팔리는데 하셔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른 데 투자하시고 이제 여기는 이제 실거주를 송도나 청라 편한 데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아닌 네. 거고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송로 청라 중에서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는 아파트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지역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학군이나 이런 네. 것도 있지만은 가격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가격적인. 그러면 얼마나 더 금매가 나와서 내가 싸게 사냐도 관건인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네. 네네네. 금매는 좀 지금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도도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예, 많이 네, 빠졌고, 네. 그러니까 타이밍 한번 놓치신 건 맞고요. 근데 네. 제가 그 타이밍, 두 번째 타이밍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아까 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10% 내가 네. 더 10% 20% 오른 금액에서 살 건지 네네. 네.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빠질 때 기다려서 샀는지. 근데 좀 더 기다렸다가 빠질 때 사려고 했던 분들은 결국 못 사는 경우가 더 많더라. 네. 경험해 보셔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지갑비 낸다 생각하시고 하게 되면은 네. 뭐 지금 사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리가 잘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도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둔촌주공 조합원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저희가 17년도에 네. 관리처분인가 나자마자 이제 그거를 샀어요. 입주권을요. 잘하셨네요. 그때 얼마였어요?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11억에 샀고요. 그때도 비쌌구나. 네, 근데 이렇게 선택을 그렇게 네. 잘하지는 않았던 게 그러네. 잠실 장미를 팔고 아이고. 실거주를 하려고 둔촌을 산 거거든요. 네, 그때- 그래서 조금 그러시구나. 또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을 테고, 그죠? 마음고생도. 네, 그래서 여기 음. 후랭이 TV 보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네. 잠실 장미를 파시고 둔촌주공을 할 생각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입주를 하려고요. 실입주를 잠실 하려고? 장미가 너무 저기가 안 돼서 안 추진이 되니까? 안 돼서 그럼 네. 장미는 어떻게 사신 거예요? 장미는 또 그 전에 또 샀죠. 또. 그 재건축 투자를 좀 즐겨 하시는 건가요? 실거주 겸해서?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잘 모르는데 어른분들이 어른분들이 네. 맞아요. 그때 어른분들이 해놓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부모님 추천. 어떤 어른이 그렇게 인사이트가 있으신 거죠? 그런 건가요? 네. 저는 40대 후반이에요. 그래요? 젊으신데. 그러니까 네. 그게 보니까 일단 저는
뭐 더 뭐 할 얘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네, 궁금해서. 예. 더 잘 되실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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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강남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신기하다. 근데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하라고 조언해주고 이제 부모님들 따라서 이제 했던 분들이 또 나름 굉장히 좀 실책을 많이 남긴 특히 강남에 거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주로 대부분 그렇게 해요. 왜냐면은 잘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한번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내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될 건지도 이제 좀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마 그런 수혜를 이제 보신 거고 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제 청라로 간 건 아마 직장이 아마 남편분 직장이 이제 그쪽으로 옮기셨나 봐요. 네. 저는 동대문구 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이 어떤 안녕하세요. 것일까요? 지금 제가 고민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내년에 이제 결혼할 친구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부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산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고 합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와이프 될 사람은 동탄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상태거든요.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 사가지고, 바로 이거요? 이거를 지금 작년에 사가지고, 지금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그 이자를 내는데 뭐 힘들지는 않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를 그냥 월세로 두고 현금을 흐름을 만든 다음에 돈이랑 그리고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조금 한 2억 정도가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총 합치면 거기 월세로 하면 보증금이 한 1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3억에다가 특례 써가지고 예. 한 4억 정도 받아서 한 7억 정도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7억짜리가 사실 금액이 좀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수지 구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지 구축이요? 예, 근데 제가 또 직장이 강남역이다 보니까 신분당선을 좀 이용을 했으면 해서 예. 그런 실정인데 혹시 좀 아니면 그 지금 동탄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그 전세금을 좀 추가로 해서 예. 좀 더 좋은 데를 가야 될지 아니면 그냥 안전하게 6, 7억대에서 금액을 골라야 될지 이게 좀 의문이 네. 있어서요. 혹시 혼인신고가 지금 되신 거예요?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네. 동탄은 냅두시고 동탄은 아까 네. 뭐죠? 그 보금자리 주택해서 대출 받아서 월세 넣으셔서 그 네, 대출을 받아서 그 지금 남자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신다는 얘기세요? 예, 저한테 일단 제 걸로 아마 명의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혼인전 1가구 네. 2주택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예, 맞습니다. 혼인전 1가구 2주택 전략으로 해서 각각 비과세 네.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비 남편분 명의로 네. 사면 되는 거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두 채로 가는 거고 동탄은 좀 더 기다리셔야죠. 뭐 어차피 사신 거니까 또 급하게 처분하실 건 아니고 그렇게 네. 해서 와이프 거는 어쨌든 된 거고 다만 동탄이 이때 조정 풀리기 전에 사신 거죠? 동탄이.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2년 거주해야 비과세네요? 지금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래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현명하시구나. 지금 내년에 잡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거주해서 비과세 받으실 거고 지금 네, 서울에 맞습니다. 한 채 지금 오히려 지금 역차별이 된 게 뭐냐면 지금 네. 동탄은 예전에 한 건데 지금 예전에 한 거는 거주를 해야 비과세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역차별이 되는 시점인 거거든요. 네. 정책적으로. 그러면 저 같으면 네. 뭐 서울이나 아까 말씀하신 데를 전세에 끼거나 네. 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도 본인도 되실 거 아니야. 아직 혼인신고가 안 네. 되시는 거니까. 네, 됩니다. 그러면은 특례 보금자리와 그다음에 소득은 두 분이 괜찮으신 거예요? 예, 둘 다 어차피 좀 대기업이어서 네. 합치면 한 네. 세전으로 네. 한 1.34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많으시네. 부럽습니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긴 네. 해요. 그러면은 남편분 명의로 네.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뭐 용인 수지 구축보다는 좀 더 괜찮은 지역도 뭐 좀 범위를 넓게 보면 네. 좀 더 괜찮은 지역도 있지 않을까. 네, 안 팔면 시드가 줄어드는데요? 응? 시드가 줄어드는데요? 어떤 게요? 어떤 게 안 정리 팔면? 안 하면? 그래도 정리 안 해도 두 채로 가야죠. 네, 왜냐면 각각 비과세 받는 게 나으니까. 네, 각각 일단은 비과세. 저희도 지금 두 채로 갈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게 저희도 가지고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특례도 9억 이하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네. 이제 그 친구가 지금 동탄에 직장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 아. 강남이니까 중간으로 잡은 게 이제 수인 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니, 굳이-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볼 때 그 남편분 명의로 살 거는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필요가 없는데 네, 네, 굳이 네, 네. 뭐 그 직장 근처 가까운데 하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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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강북 쪽에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어차피 2년만 보유해서 비과세로 파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동탄이 네. 그 거주하시고 요거는 굳이 내가 거주하지 않는 곳을 안 해도 되니까 네. 수입 분당선 이쪽 라인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뭐 네. 강북 쪽에 아파트를 사셔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강서구에 있는 네. 아파트 사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두 채를 갖고 계시다가 혼인신고하고 5년 안에 2년 네, 비과세 네. 채웠으니까 이건 비과세 될 거고, 2년 보유해서 이것도 비과세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예, 네. 그러면 이 두 채 팔아서 그 남는 자금으로 또 서울에 그때 더 좋은데, 그때 실거주할 집을 사자는 게 제가 네.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린 그런 제 네, 네. 컨설팅 방향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신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수인 분당선만 계속 노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실거주를 안 하실 건데. 아니요. 근데 지금 실거주도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동탄집은요? 그러니까 동탄집을 월세로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2년을 채워야지 비과세 되잖아요, 동탄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네. 2년을 이미 작년부터 살고 있어서 네. 2년까지는 채울 생각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수인 분당선이 아니라 신분당선으로 신분당선 쪽으로? 아, 근데 제가 네.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지금 현재 비수종 지역이니까, 네. 동탄도 살기가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괜찮죠.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를 굳이 실거주를 안 해도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거주를 하는 이유가 비과세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비과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굳이 동탄에 새 아파트를 냅두고 네. 왜 굳이 그 수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를 실거주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네. 일단은 서울 쪽으로 비과세로 알아보고 네. 그쪽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이제 네. 비과세 양쪽 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맞춰서 이제 매도하고 서울에 하나를 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게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네, 궁금하신 건 감사합니다. 없으시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들 능력자시네. 그렇죠. 다들 그래도 근데 열심히 살잖아요. 진짜 열심히 살지 않으세요, 다들? 근데 다들 상담 오시는 분들도 대단한 것 같아. 다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폭락 유튜버 보시는 분들은 네. 다 그런 분들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다 그런 분들만 계신 줄 알아요. 근데 방금 보셨듯이 열심히 사시고 진짜 치열하게 또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미 공부가 다 돼 있으세요. 그렇죠. 이분은 예. 시드나 이런 것도.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오시거든요, 또. 그러니까 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물한 개구리라는 게 부러워하시는 후레이님. 제일 부러운 거 네.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찐 현실인 거예요. 찐 현실. 이건 뭐 우리가 가공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전화 상담으로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또 아닌 분들은 또 모르면은 또 이런 게 또 잘 모르시니까 그냥 또 제가 하는 말이 다 그냥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맞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게 맞아요. 진짜로. 저도 이 얘기 오늘 쭉 나온 거 뭐 둔촌주공 조합원 분도 계셨고 뭐 방금 통화했던 네. 대기업 다니는 남자분도 있었고 네.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럼요. 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극을 좀 받게 되네요. 그렇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미혼이에요. 여친도 없어요.